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격수다 59회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출연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백모 박성현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장원재입니다. 근데 두 분 복장이 어떻게 뭐 이렇게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하다가 오신 분들 같네요. 여기 누가 누비 바죠? 누비. 네, 변 대표는 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이 손바지를 입고 왔어요. 한 달간 자전거를 좀 추워서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한 달간 못 타가지고 시장에 영등포 시장 가서 이 파카하고 이거 하나 샀어요. 아, 바지를 이렇게 따뜻해요? 많이? 네, 너무 더워 지금. 덥다.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옷이냐면, 네. 그 하루 종일 어디 예. 바깥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사람이 쓰는 거요. 아, 이런 거 그렇지. 파카라고 한 그래. 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방한복. 방한복이라 그러지. 아, 뭐 물론 팔 물건이 없잖아요, 변 대표는. 요새 뭐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요새 예. 이제 시즌이다 보니 게릴라전을 하려고. 아니 그냥 단순히 자전거 타려고 했는데 무슨 용인지 모르겠는데 따뜻해 보여가지고 샀어요. 근데 박성현 대표는 엄청 따뜻해요. 등산화 신고 오셨는데 뭐 나는 이유가 요새 있으십니까? 뭐 이상해가지고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밤낮도 바뀌고 그래서 걸으려고. 아, 틈날 때마다 그래가지고 뭐 걸어주려면. 등산복 바지에 등산화에. 나 사실 오늘 여기까지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오늘 근데 위는 저희가 멀쩡한 거야. 네, 조금 사정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발도 좀 비춰주고. 글쎄 말이요. 네, 카메라 각도를 뭐는 바꿔봤습니다. 좀 그래 이렇게 이게 실례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안철수 후보가 눈물의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단일화 맞느냐?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저격수다에서 단일화로 된다 그러면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라고 2달 주제에 전부터 그렇게 걸쳐서, 얘기했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단일화고 더 나가서 문희만 단일화다 그랬지. 시너지 네. 효과가 없는. 그 얘기 좀 근데- 해주시죠. 이게 뭡니까? 무늬만 단일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뭐냐면 네. 지지 기반이 같기 때문에 안철수랑 문재인이 한 60% 정도가 지지 기반이 겹친다. 50%가 겹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은 안철수가 되면 악몽이고 안철수는 문재인이 되면 악몽이라고. 아, 지지 기반이 같기 때문에. 그럼요. 네. 지지 기반 달랐을 때도 옛날에 어디야? DJP? DJP? DJP는 네. DJP 기반이 완전 아주 달랐잖아. 달랐죠. 네. 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몽준도 완전 달랐잖아. 근데 둘 다 좋게 안 끝났거든. 그렇죠. 단일화의 결말이 좋았던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지지 기반이 다른데도 그런데 그때 DJP 때 그 어르신 누구야? 박태준 완전히 비참하게 제거했잖아 막판에. 그렇게 됐나요? 부정축제로 몰아갖고. 그 부정축제라는 옛날 포스코 할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코를 그렇게 키운 공적은 전혀 인정을 그렇게 안 안 하고. 한 거죠. 몇십 년 전 부정축제 몰아갖고 그냥 골로 간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저기 15병짜리 무슨 기숙사 그거 YS 비슷한 때. 데서 그거 YS 때지. 때고 YS 때. 네. YS 때 그렇게 팽을 당해가지고 다가 다시 DJ랑 손잡아서 됐는데 국무총리도 총선 앞두고 그 당시 2000년 총선 하셨죠. 앞두고 DJ하고 JP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갈라졌지? 그렇죠. 갈라져서 박태준은 따로 나와서 총리를 맡겼는데 총선 끝나고 DJ랑 JP랑 다시 손을 잡으면서 JP가 박태준을 또 숙청해 버렸죠. 그게 그런 케이스였구나. 네. 예, 또 두 그렇게 번 됐네. 뒤집혔구나. 네, 그건 이제 DJP가 아니라 DJT 연대까지 들어가니까 이 삼각함수가 돼가지고 좀 더 복잡해 지금보다. 네. 어쨌거나 이는 그게- 박태준. 네. 그게 지지 기반이 다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지 기반 같으면 이거는 뭐 사고 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무늬만 단일화다. 한데 요번은 문희만 단일화도 아니지. 일방 사퇴지. 사퇴화야 사퇴화. 이건 원래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한 건데 네. 하나는 민주당의 이해찬의 이 의식 구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철수의 후보단일화 주지 못하는 그 네. 마인드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지금까지 그 당시 2002년도 단일화 했을 때가 바로 그 이해찬 입장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김경재 지금 현 박근혜 특보하고 이해찬 둘이 전략을 짜는데 그때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 김경재 특보가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김경재 특보 입장은 승부해서 지면은 정몽준 가는 거다는 입장인데 이해찬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민주당 후보가 아닌 사람한테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로 온갖 정치공작을 해가지고 정몽준이 이겼고 나중에 정몽준이 이제 그걸 간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당시 핵심이 여론조사 기관까지 장난친 거거든. 원래 10위권 안에 있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 난다 그래가지고 그 리서치는 리서치와 월드 리서치인데 지금은 컸죠. 그냥 그 이후에 컸으니까. 얼마 전에 김행이라고 그때 이제 정몽준 진영에서 여론조사를
전담했던 전문가 이분이 고해성사 비슷하게 자기는 그 당시에 과학으로서의 여론조사만 생각했지 복잡한 변수들이 마구 섞이는 정치 행위로서의 여론조사는 미처 그거 생각하지 못했다. 그 토시 하나 따라 달라. 네. 예를 들어 볼까? 2010년에 서울 지역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번에 이제 저기 문용린으로 단일화됐지. 단일화라고 근데 보기에는 2010년에 뭐좀 그렇죠. 일단 4명이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아니야. 문용린이지. 그 저기 저쪽에서 했으니까. 그건 네. 보수 단일 후보 문용린 맞고 2010년에는 단일화 프로세스는 멋있었어. 네. 근데 아무도 승복을 안 해, 나중에. 그렇죠. 한 명 빼고는 다 승복을 안 했어. 근데 어쨌거나 그때 보면 서울교대 총장 누구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양력이. 그러니까 네. 듣는 사람은 서울대 총장으로 듣더라고. 아, 그거를. 그래서 그 양반이 1등 했어. 네.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여론조사 1등 해버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밀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여론조사는. 어떻게, 그 토시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네. 근데 그 당시 2002년도 여론조사는 아마 김행 전문위원 말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를 공작을 들어간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문구 협상 정도만 했는데 뭐 샘플 너프 빼고부터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이른바 착신민주주의 그런 기법들이 이제 10년간 발달됐잖아요. 착신민주주의. 착신. 기다리는 착신법. 저기 전화번호 착신 전화해놓고. 기다리는 네, 착신법. 전화가 오면, 네. 최소한 민주당 외곽조직까지 합치면 100만 명 이상의 여론조사에 개입을 가능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10년간 여론조사로 후보를 많이 결정해버리니까 이제 공작 기법들도 발달하는 거예요, 점점 더. 네. 그러니까 이해찬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많은 공작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고, 근데 안철수가 조금이라도 이길 법한 그 안은 절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절대 안 받았죠.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야 원래부터 이제 정당 민주주의자니까 문재인 쪽이었는데, 왜 시작할 때 무슨 안철수한테 다 맡긴다 그랬잖아. 단일화 그렇죠. 방안을 다 네. 이임하겠다 이러고서. 그래서 안철수 안이 나오니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안철수 그거는 안을. 못 받겠다 실제로는. 이거죠. 네.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밌는 트윗 2개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삿바 싸움도 씨름 경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씨름이지 삿바 싸움이 아니다. 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상당히 문학적이었고 네. 좀 더 저질스러운 거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질은 아니죠. 이제 공희준 씨가 한 얘기인데, 이 정도 왔으면, 감동 있는 단일화는 이제 불가능하고, 감정 있는 감정 있는 단일화는 단일화?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다. 네. 감정 있는 단일화가 거의 된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아니야, 이거 단일화 아니라니까. 일방사퇴인데 무슨 단일화야? 일방사퇴다. 일방사퇴고 아니, 사실- 어쨌거나 본인은 문재인 후보가 야당의 유일 후보며 그건 잔류 후보라 그래. 잔류 후보다.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아있잖아. 잔류 후보지, 그 무슨 단일 후보야. 그럼 말은 정책 똑바로 연합이라든가, 하죠. 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됐다. 어쨌거나 아무 시너지가 마이너스 시너지인데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물러나면서 내가 공격받은 느낌이다. 문재인 후보가 나를 좀 경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발언할 때 느낌이다, 아니야. 코를 풀고 뭐 아니야. 그게 아니고, 경멸과 경멸과 공격을 당했다라 그랬어. 아무튼 단어가 굉장히 세요. 분노와 회의를 느꼈다. 이게 그렇게 워딩이네요. 된다고.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발하는 어떤 까닭이 있을까요? 한 가지 사안이 있어요. 한 네. 가지 사안. 딱 하나 부딪힌 게 한 가지 사안이었는데, 그, 국회의원 정원 조정, 그 정치쇄신안에 국회의원 정원을 조정한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안철수 쪽에서는 축소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언제 축소라고 그랬냐, 우리가 조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계속 3번을 얘기하더라고. 조정인데 늘리는 건 아니지 않겠냐, 최소한. 그럼 축소 아니냐 얘기하고, 문재인 후보는 비례 후보를 의석을 늘리는 대신에 지역구를 줄이기 때문에 정수는 변함없다. 이걸로 4번인가 되게 충돌을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왜 경멸인지 네. 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어. 나는 이해가 돼. 왜 그렇습니까? 봐봐. 안철수 후보의 계산 속은 이거야. 당신들이 정말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나밖에 없다 이거야.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는 그랬겠죠. 실제로 그래. 가상대결 붙여보면 그렇다고. 그건 네. 명확해. 왜 그러냐면 문재인으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 쪽에 들어와 있던 그 진영의 산토끼들이 다 도망가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가상 대결로 봐서도 그렇고 내가 산토끼 몰아온 걸로 봐서 그렇고 정권 고치려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한 거냐면 오늘 토론회인데 그냥 덕담하자라고 나간 거야. 아,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아니 심각하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쥐업해서 깎겠다는 생각은 자기는 안 하는 거라고.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왜 부분을 그래? 기대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존중 뭐 그런 고상한 용어 말고 그러니까 안의 계산 방식은 뭐냐면 네. 내가 대권하고 음. 당신이 당권해라. 그게 안의 계산 방식이야.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냐? 네. 그게 안의 방식이라고. 자, 문의 방식은 뭔지 알아? 이해찬이나? 당권도 내가 하고 후보도 내가 하고. 그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안처럼 명확한 자기 지지 기반이 그나마 있으면 당선된 다음에 새누리랑 민주당 다 해서 해쳐 모여 해버려. 그렇죠. 이른바 정계 개편을 정계 할 수 있는. 개편한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미쳤냐? 막 되던 안 돼도 우리가 대권 우리가 먹고 당은 당연히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권인 거고. 저는 그러니까 둘이 네.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안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텔레비 앞에서 딱 마주쳐 본 거 아니야. 그렇죠. 무지하게 당황스러운 거지. 현장에서 맞부딪히니까. 나쁘게 버려서 네. 왜 저 사람이 나를 시청자 앞에서 깔아뭉개냐 이거지. 특히- 나밖에는 대통령 후보 나갈 사람이 없는데.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북 정책과 그러니까 관련된 이게 경멸과 공격이라고 느껴지는 거라고 그 당혹감이. 그 대북 난 이해가 정책과 돼. 그 관련된 워딩이.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런 거라면 이명박 똑같다. 정부와 차이점이 뭐냐? 다른 게 그리고 없지 그 않느냐? 화법이나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그날 공격적이라고 문 후보가 그렇죠. 이렇게 네. 보면서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근데 안철수 후보는 딱 문 후보한테 이렇게 해서 계속 뭐 학생같이 혹은 뭐 점다른 교수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날 그걸 문답집을 안 읽고 나갔다는 거 아니야 일부러. 공격 자료를 안 읽고 나갔다는 거 아니야. 줬는데 일부러 안 읽고 왜 나갔다. 그러냐면 어차피 시켜줄 것 같으면 시켜주니까 그렇게 그걸 상대방을 깔 필요가 깎아내리는- 없다라고 계산한 거고 그게 맞는 계산이지. 자기 일관성이 있는 계산이지. 내가 그래서 맞다는 저는 한 얘기.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자,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당신 그렇게 얘기할 거면 이게 이명박 정부 정책이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정책을 100%다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아, 거기는 말이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뭐, 문재인 후보가 봐줘. 원하는 거는 이명박 정부 정책의 계승입니까? 그러니까 봐줘. 그거 왜 나한테 따져? 그 양반한테 가서 따져. 양반은 참 이상한 아니, 어떻게 사람도 저 있어. 따질래야 뭐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근데 그 없으니까 제가. 단일화 토론에서 저는 딱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장면밖에 없었어요. 그 외교안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로 오늘 이제 빅뉴스에서 그 동영상 편집해가지고 올리는데 김정일이 2009년도에 현정을 회장한테 구두로 약속한 구두로 건, 네. 안전보장학회 이 약속 가지고 그걸 믿고 정부 차원에서의 대북 그 관광 재개에 대한 혹시 보안이나 이런 뭐 부분에 전혀 협의 없이 그냥 재개하겠다. 문재인이. 그 사람은 그래. 그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싸우러 나오던 안철수 후보가 한 30분 뒤에 또 물어보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진짜냐. 그때 나온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당신같이 얘기하는 건 지금 이명박같이 얘기하는 거다. 나는 강력한 그냥 공격이네. 김정일 믿고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니 쉽게 생각한 거야. 나이브했다. 나이브라기보다도 장사꾼처럼 생각한 거지. 비즈니스맨처럼. 비즈니스는 어떨 때면서 윈윈을 하잖아. 그렇죠. 서로 강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으로 하면 당신들 정권 고치 원한다며. 오케이. 그러면 가상 대결로 따지나 산토끼로 따지나 교체할 주인공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나한테 그냥 대선 후보 시켜줘야 되고 그럼 나는 당신들 당권 보장할게. 얼마나 좋은 분업이야. 네, 그랬는데 이런 그걸 깨졌다.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 난. 요 얘기를 잠깐 더 해보죠. 김정일의 구두 약속만 믿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근데 김정일 죽었잖아. 그렇죠. 아니 죽으면 채권이 성립을 안 해. 아, 김정은의 구두 약속을 믿으셔야지. 김정은도 뭐 저는 구두 약속 이전에 지금 북한이 아니 현대 김정은의 네, 구두 약속. 구두를 사주겠다. 어쨌거나 구두 약속. 어쨌거나 북한이 지금 현대 아산 소유의 호텔이며 뭐 면세점을
거의 그냥 뭐 문 따고 들어가서 중국 관광객 모집해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걸 자기 뭐라 재산인 그러는 줄 알아?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는 줄 뭐라 알아? 그럽니까? 민주화라 그래. 전문 용어로 그걸 민주화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현대 재산을 아니 구두 약속 이전에 북조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현대 아산의 자산을 민주화시킨 거야. 구두 약속 이전에 인민민주화시킨 거야. 그거부터 실천으로 보여주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고려는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 근데 그거 저기 사실 우리가 웃고 떠들어서 그러지 박왕자 그 돌아가신 그 아주머니 할 때 조준 사격을 한 다음에 가서 확인 사살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박왕자 사람을 피살 말이야. 사건 때 관광 구역을 벗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통제 구역을 좀 벗어난 거지. 아니요, 별로 벗어난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새벽에 아. 나가서 산책을 한 건 맞는데 통제 구역 안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벗어났구만, 시간대를. 아니 근데 그런 데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걸 보면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각한 종북이에요. 지금 문제인 거는. 어떻게- 아니야. 뭐 그러면 나 자꾸 노무현 대통령 나쁜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감정이 언스테이블해. 그 기가 빠졌을 때는 엄청난 종북이 될 수 있어. 기가 셀 때는 또 엄청난 반북이야. 아 그러니까 그 이 증폭 사이클이 굉장히 그 앞뒤로 그 증폭 그러니까 때가 나 컸다. 솔직히 말하면 요번에 저기 어디야 그 북한 가서 NLL 관련 발언 그거 아주 그 창피한 얘기 했을 거야 노 대통령이. 네. 뭐 근데- 수혜기를 받겠다. 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럴 뭐 거야. 니들 뭐 하냐 그러시지만 우리도 열심히 그 하고 기가 있습니다. 빠진 사람 네. 로우라고. 그거는 에너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상태고. 로우 상태니까 문재인이나 뭐 이렇게 참모들이 질러주는 소리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노무현의 요번에 가서 하는 엉터리 발언들 이제 까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전부 문재인 까라 참모의 작품이야. 이호철 뭐 이런 거의 종북주의자들. 정부주의자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무현을 오랫동안 보좌했던. 보좌가 다뤘다 그러지 그건. 다뤄본 사람들, 노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기가 빠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때는 아무 소리나 막 들이밀어도 가서 빠빠빠빠 얘기하시는 거야 이 양반이. 나 그래서 노무현 잘 욕을 안 해. 근데 이 사람한테 기가 올라와 있으면 그러니까 강정 밀어붙이고 이라크 파병 밀어붙이고 한미 FTA도 하고. 그러니까 네. 노무현이 이렇다고 그 사람이. 아니 그리고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라크에 그러니까 파병된 장병들을 찾아가 가지고 얼싸안고 글쎄 그러니까 환호하던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인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인간 노무현이 그리는 감정 기복의 사이클을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로우에 있을 때 일을 저지르게 만든 거야. 무슨 바이오리듬 이론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거를 정확한 정신의학적 용어로 하면 내가 모욕이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독자들이 알아서 짐작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게 뭔지. 에너지 사이클이 굉장히. 왜냐면 이걸 내가 정신의학적 용어로 하면 돌아가신 어른한테는 모욕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양반아. 아이고. 민주당 안에서 전직 이분이 과기처 장관이었나요? 치과의사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김영환 의원이 지르고 나왔습니다. 이빨을 뽑아서? 아니, 이빨을 뽑은 건 아니고 네.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저는 아니라냐. 이빨 치러 그 김영환 의원 병원에서 해요. 예, 이거 치과에서. 간접 광고입니까 이거? 간접 광고 어디서 병원? 여의도의 이 치과라고 이마음 치과. 이마음 치과 또 잘해줘? 아니 옛날에 무슨 잘해줘요. 저기 예. 얼마 임플란트? 인사동인지 임플란트까지 안 하고 저는 네. 그 스케일링. 예. 어. 김영환 의원하고 오랜 치과 의사 동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도 잘 알고. 아니 그래서 김영환 의원은 저기 북촌 어디에 한옥 개량해가지고 치과병원 그게 내고 그러지 5개 않았나요? 체인이에요. 안산하고 서울하고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 그거 하기 위해서 17억의 자본을 투자받아가지고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좀 빚 좀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잘하는데 뭔가 이렇게 둘이 커넥션이 있는 것 개인적인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김영환 원래 같아요. 이제 네. 김경재 의원하고 저랑 이제 같이 열린당 창당할 때 민주당을 같이 지킨 동지거든. 그래서 뭐 지금도 좀 가깝긴 한데 이제 서로 피해를 주니까 만나면은 약간 이제 모른 체하고는 있죠. 예전에 그 JP가 80년대에 대학가에 가가지고 강연을 할 때 유신 잔당 물러가라 라고 학생들이 야유를 하니까 본당이라 그랬지? 나는 유신 잔당이 아니라 유신 본당이다 그랬는데 변희재 대표는 일관되게 나는 민주당의
정통 본당이다. 그거 맞는데 네. 연령대가 좀 너무 높은 분들하고 아니 놀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김영환 의원이 제일 젊은 네. 그 멤버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김영환 의원. 어떻게 그 세대를 건너뛰고 근데 요번에 아무튼 요번에 네. 질렀어. 뭐라고 질른 거야? 그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후보와 통 큰 양보하겠다더니 양보 하나도 안 하고 뭔가 기득권 사수하다가 다 그르쳤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선거 망친다는 소리야. 선거 망쳤다는 얘기죠. 이제 선거 진다. 근데 이제 이 김영환 의원은 이른바 구민주계 사람들이 좀 머리 회전 속도가 좀 느린 단점이 있어요. 거기 박상천 의원부터 해가지고 뭐 심지어 김경재 의원까지도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거 아니라 이런 아니, 분이 그게 공개적으로 아니라 나가면 그건- 우리가 이거 좀 이거 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예훼손. 하자고 남의 머리 회전이라 잔대가리 회전 속도가 늦다. 그렇죠. 예, 예. 이런 전략도 잔수.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배신 때리는 게 늦어. 근데 거기서 제일 그래도 그러니까 머리가 좀 빠른 게 충직한 김영환 거야. 의원이에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머리가 그러니까 빠른 좋은 사람이. 의미에서 전략 전술적 좀 절거가 사람이 된다. 사람 네. 유일하게. 전략적으로 좋은 거야, 그건. 제가 볼 때 김영환 의원이 판단했어요. 자기 정치적 승부를 거는 건데 지금 이 상태의 민주당과 문재인은 승부가 안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오히려 대선 이후를 보는 거지. 아니 단일화 할 때 무슨 큰 형님 찾고 왜 감성적인 용어가 또 느닷없이 튀어나오니까. 어제 김용환이 찾았어? 아니 그거는 우상호 우상호? 네. 우상호 대변인 네. 이거 그런데 근데 큰 형님을 찾았으면은 큰 형님 큰형답게 답게 하던지. 그러니까 해야지. 이제 공희준이 트위터에다 썼잖아요. 큰 형님답게 안방 양보해주고 나 건너방 갈게. 하지만 집문선 내 거다. 아, 그거는, 그거 안 해. 그거는 우상호가 범생이라 그래. 아, 범생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아, 저기 그래도 저기 연신내에서 뭐 저 싸움이나 좀 하고 다니고 그랬어야지. 아, 그런 거였군요. 독립문이나 이런 데서 그 서대문 은평, 거기 뭐지? 신사동, 거기 신사동 있잖아. 은평구 신사동. 그런 네. 데서 그 싸움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가련동 뭐 이런 그거 데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남가자동, 침을 안 네, 이런 뱉었다고. 데서, 침을 안 뱉었다고 평생. 그러니까 큰형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김영환 의원의 이 지르는 게 굉장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게 이미 단일화가 굉장히 더티하게 가면서 민주당에서 이미 67명의 전직 의원이 사실상 안철수 지지를 선언해버렸고 광주 호남 지역에서 또 전현직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들이 또 안철수 지지 선언을 했어요. 몇백 명이.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막 선언해버려서 만약에 문재인 정권 딱 들어섰다. 이 상태로 지자체 총선 치렀다가는 숙청 1호죠. 무조건. 그러니까 공천도 못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청이 너무 되는 드러난 거예요. 거예요. 안철수 지지자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내면 안 돼요. 지금 공희준 씨 얘기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만 공희준 트위터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확실한 단일화 방안이 하나 있다. 민주당원들을 대상으로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적합한지를 투표하자. 물론 채택은 안 됐습니다만 그 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받을 명분도 없는 거고. 자, 아무튼 뭐 단일화인지 문희만 단일화인지 잔류 후보가 됐는지 안철수 후보는 사퇴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안랩의 주가가 월요일 아침 코스닥 문 열자마자 하한가까지 떨어졌나요? 그리고 이제 거래 중지지. 하한가 떨어지면. 네. 서킷 브레이크지. 문 열자마자 최하한가 해가지고 한 6,000원이 떨어지면서 35,200원인가 거래되면서 끝났어요. 6,000원이 떨어졌다고? 더 네. 떨어지자 16%, 아니, 17%. 그러니까 그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4만 뭐 2,000원에서 네. 3만 5,000원 그럼 16%야. 떨어져가지고 그게 14%가 떨어지면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가 안 된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추세대로라면은 내일 코스닥 시장에서 다시 하한가로 다시 이제 네. 하한가 다시 또 하한가 하게 닷새 갈걸? 닷새 그래서 간다. 10,000원대까지 갈 거야. 자, 안랩의 그러니까 적정 주가. 지금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 2만 원 언더지. 만원 사이가 15,000원. 원래 그 주가였어요, 원래. 원래 그 주가였다. 주가니까. 네. 네, 그게 적당한 그러니까 이제 4만 원에서 15, 6% 그러면은 6,000원 더 빠지고 34,000원 15, 6% 그러면 그거 빠지려면 한 일주일 걸릴 걸. 근데 오늘도 그 가격에 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를 못한 주식이 뭐 한 55만 주가 된다, 100만 주가 된다. 계속 떨어져. 이제 그러면 내일 오전에 한번 또 치고 또 치고 이게 5일 연속 하한가 간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2만 원이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럼 정상 가격을 찾아가는 거죠. 상투 잡았을 때는 얼마였죠? 제일 많이 올랐을 때. 한 3, 4만 18만 원. 원까지 왔어요. 18만. 18만 원. 올해는 아마 15만 원인가 16만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2만 원대로 가면은
시총이라 그러지. 시가총액 그렇죠. 타는 게 한 1조 한 2천억 안 되나? 그러니까 시총이 최고로 갔을 때가 1조 한 5천억까지 갔었는데 지금이 3천억대예요 시총에서 5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천억대. 천억대 한 시총까지. 7분의 6 정도가 없어지는 거네요. 1조 4천억 타야 된다는 얘기죠. 상투 1조 대비 5천억짜리가 천억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1조 5천억짜리가 1,000억대가 된다. 그러니까 상투 대비. 10% 미만인데 안철수 후보는 상당 부분 주식을 팔지 그러니까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득에서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주식을 팔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영혼만 좀 너무하다, 지 영혼만 더럽혀지는 건데 나안 판대. 주식을 팔면서 주식을 개미들을 다 털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수만 명의 개미들의 영혼이 털리게 생겼는데 지금. 아니, 근데 개미들은 어쨌거나 주식이 오를 거를 알고 그렇죠. 기대하고 근데 투자하는 이제 거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만 원을 찍고 올라갈 때 10만 원대에서 샀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네. 한 2달 전까지도 10만 원대였다고요, 이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해 내내 빠졌네. 10만 원대 유지했기 네. 때문에 지난해부터 10만 원에 사왔던 사람들이 2만 원대로 떨어지면 뭐 거의 개인 파산 수준까지 가는 근데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이제 그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많이 팼다. 왜 팼다 그래 그거? 코스닥에서는 패고 나갔다고. 패고 나갔다. 네, 전문 용어로군요. 팼다. 그러니까 사람 팼다랑 똑같아. 주식을 이게 어떻게 팔았냐면은 원종호 이 사람들이 팼고 이대주주. 제일 먼저 판 사람이 안철수 랩의 대표이사하고 안랩의 상무이사 2명, 사회이사 1명이 안철수 후보가 작년에 서울시장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주가 급등했거든요. 그때 이미 팔고 나갔어요, 그때. 아, 이렇게 손 털고 나간 정치 거네. 딱 들어가는 순간에 팔고 나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미래산업인가 정문술 그 회장은 정문수는 이제 안철수 멘토인데 또 정문술 자기 회사 그 원래 기업 실적도 없는데 갑자기 10배가 뛰니까 이 사람은 아예 안철수 대선 출마하기 전에 8월 달에 출마 선언하기 5일 전에 다 팔고 나갔어요. 전량을 다 매각하고 나갔어요. 정문술. 200억 챙겼어요, 200억. 그리고 써니전자라고 안철수 안랩의 부사장이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 테마주를 묶였는데 오너가 다 팔았고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대선 이제 후보 사퇴하기 전날에 또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아니, 이분들은 다 알았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주위의 그 비서나 뭐 이렇게 실무자들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안 원장님 출마하실 것 같아? 안 하실 것 같아? 언제 발표할 것 같아? 이렇게 레이더 돌렸다는 소리네. 그 출마 전날까지만 팔았어도 뭐 이렇게 손해는 안 이게 보는. 타이밍을 네. 잘 맞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도 재단 받는다 그래가지고 올 초에 12만 원대 다 팔았죠. 그래서 네. 980억 현찰 만들어놨죠. 지금 재단에 현찰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러다 원종호, 이대주주. 이 사람 600억 챙겼죠, 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인지 누군가 잘- 아무도 네. 몰라요, 뭐 하는 아무도 거. 뭐 평창동에 사신다까지만 알려줘. 그럼 69년생이다 뭐 이 정도까지만. 이 주위 사람들이 네. 다 챙겼어. 개미들 돈 가지고. 이제 2만 원대 가면은 도덕성을 떠나서 난 이거 주가 조작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내부자 거래지, 내부자. 저희가 언젠가 그 저격수다에서 대선 출마 자체를 주가 띄우기로 활용하는 희한한 작전이 아니,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나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무슨 말을 했냐면, 뭐 대선을 하든 뭘 하든 그거는 정치하는 건 자유인데, 네. 안철수 후보 본인이, 안철수 씨 본인이, 제 이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적정 주가를 한참 벗어나 있으니까, 절대로 그 테마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멘트를 끊임없이 날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여러 차례 했지. 그렇죠. 그게 돈이다. 본인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할 리가 없죠. 본인이 챙겨버렸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게 뭐가 많아. 여기 많이 태운 것 같아. 한 1억 태운 것 뭐 같은데, 보니까. 투자를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아직도 안 끝났어 이 작전주가. 이제 보세요. 10,000원대로 추락하게 됐을 때 네.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떻게 움직였더라 가지고 주가가 또 움직여. 내가 선매도와 작전 공매도 할 걸 투자요. 그랬다. 네, 참. 또. 그러면 지금 현재 나 알려진 공매도 할 걸 그랬다. 안랩의 개미 투자자 수는 내 이렇게 몇 명 바보냐. 나 정도 이 양반 안 한다고 알아. 파악이 10만 원대 되고 물린 있습니까? 게 한 10,000명 넘어간다고. 야, 내가 얘기하는데. 말이야. 10만원대 주식 나갈 때 3만원에 앞으로 3개월에 3만원 공매도 했으면 내가 7만원 벌었다. 아, 근데 그런 예측은 아무도 못하는 건데 할 걸 근데 지금도 안 늦었다니까요. 딱 만주만 하면 내가 7억 벌었는데. 10,000원대로 떨어지면은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움직였다 또 3만 원, 4만 원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아직도 작전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주식 원래 가격과- 주식은 네. 주식쟁이들은 떨어지던 올라가던 선수들은 변화가 있을 때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공매도해서 먹고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는 이제 미리 매집해서 먹고. 음. 공매도라는 건 어느 시점에, 아마 공매도가 그거지. 어느 시점에 내가 주식을 얼마 가격에 줄게. 라고서 미리 파는 거거든. 네. 근데 그 시점에 가서 이때 10만 원이라든가 3만 원 떨어져 있으면 이 시점에 팔 때는 8만 원에 줄게 했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한 주 3만 원에 사서 5만 원 받고 파는 거가 되지. 나는 그 박경철, 안철수 최측근이라는 시골 의사 박경철. 주식 투기 전문가. 네. 네. 이 친구가 최근 1년간 매스컴에 아예 안 나왔거든요. 난 이 친구가 그냥 의심스러워요. 박경철 그거 친구. 고소고발 당할 텐데. 아우, 아니, 이게 상관없어요. 위험한 네. 발언이야, 이거는. 위험한 나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고소하면 되겠지. 고소하면은. 이 사람이 맨날 얘기했다고. 개미들 털어먹는 뭐 기관들, 큰 손들 그렇게 욕을 하다가 1년 동안 입도 안 열었어. 맞아. 입도 안 그건 열었어. 그래. 안 보였어. 난 이 친구 주식을 샀는지 안 샀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경철 친구. 안랩 관련 테마죠. 작전 총사령관이 아닐까 가장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무튼 만 몇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다. 이거를 개인 책임이지만 그래도 개인만의 책임이냐 이렇게 묻고 넘어가기에는 좀 한 설명치 명당 않다는 한 1억 손해 본 거지. 그 최소한 안철수 본인과 그 측근들의 주식을 안 팔았으면은 경고를 안 했어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다 팔아서 챙겨놨기 때문에. 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식값이 고공행진 중일 때 다 털고 그러니까 다 팼다 그래. 패고 다 나가. 패고 나갔고 나머지 주식 롤코스터 게임이야. 냉정한 게임이야. 그 냉정한 게임 너무나 코스닥스러워. 대선과 바로 맞물렸다는 게 좀 문제가 좀 되는 있지. 거죠. 많이 있지. 예.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네. 요새 그 공희준 씨나 우리 고종석 씨 글 쓰는 거나 트윗 보면은 그래도 참 볼만하더라고. 이 양반들 원래 안빠인데 진중권이나 고재열은 안빠하다가 도망가 버렸거든.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고종석 전 어디 한겨레 21 기자였던가요? 그렇죠. 시사 한국일보 논설위원. 네. 감염된 언어라는 저서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안철수 내지 안철수 현상을 지지하지. 그 현상을 지지한다.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해. 나는 나름대로- 안철수 현상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는 지지를 안 해. 근데 안철수 현상을 지지한다. 현상을 지지하죠. 왜냐면 그리고 그거는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대안 세력을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거든. 지금 있는 야당과 좀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현상을 나는 높게 평가해. 근데 안철수가 과연 그 안철수 현상의 주도자가 될 수 있냐 그거는 모르겠어. 난 그건 좀 많이 퀘스천 마크지. 그런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안철수도 지지하죠. 사람과 현상을 같이 지지한다. 진중권이나 뭐 고재열은 웃기는 짓 하지 않았나?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단일화 협상 트윗- 과정에서 트윗 지우라고 막. 트윗에서 조직적으로 조국 진중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 안철수 욕한 거 다 삭제하자 운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고재열이. 네. 그러니까 욕한 트윗을 자진 삭제해라 이거요 사람들한테. 안철수 아니, 지지자 이제 네. 안아들어야 되니까. 옛날에 싸놨던 흉측한 피비린내 나는 트윗은 그러니까 트윗 성형 수술을 하자는 그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글 쓰는 사람이 옛날 글을 우리가 옛날 글을 부정하려면 디스오닝을 해야 되거든. 글쟁이는 디스오닝이라고 뭐냐면 옛날 거 내가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앞뒤를 맞춰서 밝히면 그러니까 전향이라고도 하지. 그러면은 옛날 글을 부정할 수가 있어. 그래 디스오닝 할 때는 옛날 글 안 지워. 그렇죠. 왜냐하면은 변심의 과정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게 맞거든. 이게 지적 정직성. 근데 그렇지 머리의 정직성이지. 근데 이 양반들은 트윗을 지워라, 글을 지워라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사고방식 같으면 애 낳아놓고 애가 속썩이면 야 호적에서 팔아 뭐 이렇게 되는 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트윗 성형 수술 중에서도 전신 성형 수술에 버금가는. 나 살벌하더라고. 나 요즘에 내가 미학과 시절에 썼던 게시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대학 시절에. 대학 시절에. 그럼 이제 과역한 글들 많이 썼죠, 그 당시에. 야, 그럼 그거를 찾아가지고 올리시는 근데 분의 정성도 나도 굉장히 찾아보려고 가득하네요.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게시판을 도저히. 네. 안 지우려고 그래요.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대로 그 당시에 왜 이런 판단 내렸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 뭐가 과역해? 얼마나 예를 과격한 들어 아니 근데 별로 과역한 건 없었고 네. 내가 그때 상속제를 내가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가 있어요. 아주 강하게 서울대 총학생회 전체를 겨냥해서 상속세? 상속 제도를 폐지하자고 내가 주장한 바가 있었는데 상속제도라는 게 뭐예요? 아니 상속
아니 근데- 세를 폐지하자고요? 아니면 제도 아니, 자체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데. 상속을 그럼 금지시켜? 그럼 상속을. 어떻게 해, 그러면?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아, 이유는 듣고 싶지 않고 머리가 좀 꼬였구만. 왜냐면 그때 그 당시 서울대 운동권이 돈 많은 애들이 서울대 운동권을 주도했거든. 근데 자꾸 이제 민중 막 파니까 내가 짜증 나는 거야, 이 막 부잣집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을- 너희들 그 상속 안 받겠다 선언하고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제 네. 그 글이 이제 조만간 올라올 것 같은데. 엄청난 공산주의자였네.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어. 근데 그 돈 많은 운동권들이 절대 상속 안 받겠다 선언은 못 하더라고, 한 명도. 아, 이게 또 시장 경제를 공격하는 글인데 내막을 뜯어보면은 이른바 이 강남 좌파 운동권들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글이었다. 그때 무슨 글이 올라올지 오늘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난 근데 그거를 게시판을 못 찾은 것도 있지만은 찾는데도 안 지우겠다. 네. 그거 그대로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올라온다. 아, 이제 변희재 대표가 나는 뭐 옛날 CUG 할 때 무슨 산소리만 하는데 이제 그거 다 올라오겠네. 아, 이게 이제 두 분이 벌써 나는 집중 공격의 괜찮아. 대상이 아니, 되실 만큼 나는 괜찮아. 많이 여기는 뜨셨네. 여기는 미디어에 나가 있으니까 그러고 나야 뭐 잡스럽게 사는데 뭐 입을 달고 사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 단일화가 아니라 이제 잔류 후보가 됐다 그러는데 단일화 비슷하게 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의 야권 후보가 민주당 공민배 후보가 사퇴하면서 권영길 후보로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공식적으로 입장을 안 밝혔는데 네. 이 경기도지사 권영길은 지금 진보정의당이 미는 후보예요, 사실상. 네. 소속만 무소속이지 같은 패거든데 뭐 정치 활동을 그분들하고 같이 하셨습니다. 통신답게 할 때도 같이 했고. 네. 그런데 이 단일화성이 안 됐다고 오늘 오전까지. 근데 갑자기 민주당의 공민배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면서 네. 단일화가 10시 정도에 됐고 그 직후에 2시에 심상정 후보가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네, 지선했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남도지사의 권영길 쪽으로 단일화시켜 주면서 바꿨다? 거래친 거죠. 거래친 거. 그러면 권영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좀 있나? 없죠. 새누리당은 홍준표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됐죠. 왜냐하면 지금 경남 자체가 어. 굉장히 여론이 우파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옛날 지자체하고 좀 달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총력전부터도 6대4로 지는데 민주당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민주당 처신이. 민주당 하부조리가 안 움직여. 아니, 왜? 단일화를 아예 그 무슨 여론조사를 뭐니 하지도 않았고 하지도 일방적 않았어, 맞아. 사퇴를 해버렸다고 공민배 후보가. 네. 그거는 문재인 쪽에서 압력이지 당연히. 자,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예비 후보가 사퇴한 게 문재인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퇴가 단일화하지 않았어? 그냥 사퇴가 지지 아니라. 선언하면서 지지 선언하면 사퇴했죠. 그 문 후보가 단일화 드디어 한 건 성공했네. 안철수랑 소통합은 된 거지, 소통합. 다 통합이죠. 신수함정 후보가 얼마나 대인배야. 아, 그렇네요. 그럼 그럼. 이제 대통합이라고 근데 그럼 이거는 인정하고. 난- 사람 단일화죠. 내가 볼 땐 전략적 실수라고 보여지는 게 왜요? 이 통합진보당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남도지사도 통합진보당 이정화 후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광지 쳐버리고 조광지 그리고 쳐버리고. 대선에서 지금 이정희 이정희 후보 그대로 후보, 남아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총선 때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사인한 정책 20가지가 있다고. 그럼 정책이 안 돼 있지. 거기에 제주행기지 중단, 네. 한미FT 폐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민주당이 사인했어요. 그럼 이제 이정희 후보가 종주먹을 그치, 들이대면서 이거 지킬 지금 거냐 이거 말 지킬 거냐. 거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음. 지금 뭐 민주당 무슨 김현 대변인이 나와서 저런 종북 세력과는 합의해서 연대하지 않겠다. 네. 웃기는 얘기예요. 총선 때 종북 정책을 다 사인해놓고 그럼 그때 그렇지. 종북인지 몰랐냐? 아니 몰랐다가 쳤으면 정책은 왜 사인했어요? 거기다가 종북 정책이 아니 그때도 몰라서 사인했다 그러면 그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 아니, 어쨌건 알면서도 사인했다 그러면 종북이니까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다. 결론은. 우리 뭐 거네. 문제다란 얘기도 안 하지. 그럼 이제 이정희 그냥 후보 아웃이다 입장에서는 그러지. 지금 저거 들고 문제는 또 이정희 후보는 TV 토론 참여권을 확보하고 있거든. 그렇죠. 선거법에 의해서. 총선 때 네. 10% 이상 얻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3자 대결 가는 거야. 이정희, 문재인, 박근혜 3자 대결 가는데 아니, 이정희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나 이정이 무지하게 요새 매력적으로 느껴져.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잖아. 일관되고. 최소한 일관성은 있다. 그러니까 종북이면 어때? 그래도 일단 배짱이 종북이 상당히 위험한. 그거 이제 따로 불러서 해든지 말든지 만약에 하고. 민주당의 후보가 손학규 정도였으면은 어. 오히려 이정희를 종북으로 밀면서 중도표를 잡을 수가 있는데 문재인 종북인데 본인이 종북인데 뭘 이정희를 종북으로 밀고 뭐 하겠어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으로 복잡할 거야 이거. 맞아요, 정확한 거야.
이정희가 문재인과 손잡고 박근혜는 공격해도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내가 볼 때 최대 악재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벌어질 수 있다. 이정희는 이렇게 될 네. 거야. 딱 날아가지고 발로는 문재인을 딱 가고 손으로는 박근혜를 딱 가는 거야. 차라리 심상정도 그렇게 TV 된다고. 토론 참여권이 있었어요. 이제 네. 7명 있으니까. 음. 심상정이 같이 껴들어가지고 아예 아사리판 냈으면 괜찮은데, 심상정이 빠지면 이정희의 발언권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계적 배분을 하게 돼 있나요? 기계적 토론회 배분이 때는? 있어요. 네. 그럼 최소한 33%의 발언권 발언권 가지고 TV 이정희가. 토론회에서 그럼 심상정이 차라리 여기서 와서 물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정희도 그래서 수반이 가는 나는 거죠. 황당하더라고. 서프라이즈에 소영석 대표 있잖아. 네. 트윗에 이정희 그 후보 등록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5억 까먹었다 메롱 뭐 이런 식의 트위터를 쓰더라고. 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공탁금이 공탁금 5억 5억인가요? 까먹은 네. 거 아니야. 사실 통진당은 지금 마이크 값이 5억을 쓴 거 아니야. 근데 물론 그렇죠. 정부에서 돈 받으니까 네. 뭐 남는 장사겠지. 그러나 일단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야. 4월 달에 뭐 진보 빅텐트에 꽃 중에 꽃이 이정이었잖아. 그렇게 한참 떠받들다가 떠받들던 때가 있었죠. 이제는 뭐 너 마이크 값으로 5억 쓰고 너 잘해봐라 뭐 이런 식의 트윗을 날리니까 약간 조롱 비슷하게 한 조롱이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제 또 이거 뭐 말이 안 안철수 되죠. 죽이기 했듯이 이제 그 친노 어용 세력들 이정희 죽이기에 들어갈 텐데 그렇지. 이정희 입장에서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선거 부정은 이정희 쪽이 아닌 유시민이 다 저질렀다는 게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네. 그거 홍보 수단으로 삼을 겁니다. 어저께 참 좋은 트윗이 있었어. 이사나라고 네. 저쪽 시인이지. 저쪽 시인이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네. 트윗이 아니라 칼럼에 진보의 내부에서는 권력에 대한 욕망이라는 괴물이 자라고 있다. 그 옛날에 무슨 그렇게 아주 유럽에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네. 떠돌고 있다에 버금가는 절창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좀 다른 얘기야. 그거는 막스의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네. 첫 번째 문장이라 스펙테이스 헌팅 유럽이라고. 그런 그 뜻은 전혀 다르고 진보의 내부에 이제 추악한 권력 욕밖에 없다. 그게 그 이사나 칼럼이 뭐를 비판한 거냐면 지금 이걸 비판한 거야. 뭐냐면 실제로 그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잖아. 통진당 선거부장 까보니까 이정희 쪽은 이정희 쪽, 뭐 이석기 쪽이 아니라 이게 전부 뭐 이제 정리하고. 내다바이였다는 거지. 저쪽 유시민 뭐 이런 쪽에서 그냥 자, 그래서 살벌한 진보 거지. 내부에서도 이른바 그 좌파 좌익 내부에서도 희한한 분열상이 지금 노정이 되고 근데 좌파 맞아? 뭐 어떻게 보면 좌익적인 이상 이런 거를 별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막스 레닌 스탈린 모택 정책이 금서야. 정말요? 확실히 네. 금성가요? 야, 못 읽어 없어. 다 없어졌구나. 아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으로 무장하면 되지 왜 딴 거 잡스럽게 읽냐 이거요. 거기가 뭐 거의 사이비 종교.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렇다면 종북 친북은 다 좌파 아니지? 종북 친북은 그렇죠. 사이비 종교파죠. 사이비 종교를 추정하거나 옹호하는 주체교 신도죠. 신도거나 네. 주체를 옹호하는 자들이니까 좌파가 아니요. 종북 친북은 그럼 좌파 남는 게 이제 조그만 군소 몇 개 남는 거야. 네. 자, 좌파 군소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이정희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등록을 마친 후보 중에 여성 후보가 둘이 더 있습니다. 김순자 후보, 김소연 후보. 이번 대선은 여성 후보가 넷, 남성 후보가 오늘까지 이제 둘이 나오는 여초 현상인데 허경영 후보 이번에 못 나오시지?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나그 양반- 피선거법 그 양반 너무 박탈일 좋은데. 겁니다. 김순자, 김소연 이분들이 뭐 하시던 분들이냐? 김순자 뭐 이제 진보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죠. 청소 노동자. 진보신당이라면은 홍세화. 네. 지금 거기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이른바 진보신당으로 세 조각이 난 거네요. 원래 진보신당이 이제 2007년도 민노당에서 탈당했던 네. 노회찬 심상정이 만든 정당인데 네, 비종북. 자기들 동지들 다 버리고 자기들은 절로 갔고 통진당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진보신당으로 진보정의당을 만든 그 거지. 진보신당은 이른바 좀 무명의 음. 국제사회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래서 김순자 후보를 냈고, 근데 총선 때 이 득표율이 3% 못 넘어서 해산. 정당은 해산됐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나오는 거고. 무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진보신당 진보신당이 하는 후보라고 그 봐야 인맥이죠. 된다. 그 김소연은 민노총 노동운동가인데, 네. 그건 사회당도 똑같아요. 사회당은 노선이 어떻습니까? 트로츠카이트지. 트로츠카이트. 트로츠키. 트로츠카이트가 국제사회주의 운동이야. 네, 국제사회주의. 근데 아까 진보신동보다 조금 더 셀 거야, 색깔이. 조금 사회당이 더 이른바 왼쪽에. 네.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회당을
구좌파로 얘기하는 구정통 마르크스주의로 얘기하는 거고 진보신당은 좀 신좌파 경향이 강한 데서 네. 그리고 이제 둘다 제일 합쳐서 위험한 국제사회주의자가 이제 민노당이랑 같이 놀았던 다함께 그룹. 아, 그쪽이 그렇게. 거기는 이상하게 국제사회주의인데 주체사상파랑 같이 놀아. 그건 뭔가 좀.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머리 구조가 굉장히 됩니다만. 네. 더 얘기해 보시죠. 탈당했어요 거기 다음께는. 다함께 탈당했어? 탈당했어요. 탈당해서 어디로 갔나?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네. 어디 조인은 안 조인 안 하고? 했고 진보정의당에. 그러니까 근데 그쪽. 사회당이 재밌는 데야. 네. 왜 종북이란 그렇습니까? 단어를 사회당이 만들었어. 아, 사회당이 자기들은 종북이 아니다. 사회당 90년대 초에. 네. 그래서 이거가 종북이란 단어가 사회당이 주사파를 공격할 때 쓴 단어예요. 20년 전부터. 그렇군요. 이른바 이게 사상투쟁, 사투 때 그러니까 나온 얘기다. 종북이 이쪽 그 보수 진영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요. 자기들끼리 사상투쟁하면서 니들은 왜 평양 것들에 봉사하냐? 정통 사회주의자나 아니다. 공산주의도 그래서 아닌데. 종북이란 단어를 만드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김소연 씨 하는 저에도 이게 족보가 있는 데라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족보 위에 올라가면 이게 산호맹쯤 되지. 정통 막스레닌주의. 사회당 사내문 좀. 그때 사내문 그러니까 부시인지. 네. 근데 여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단어가 15년 동안 사회당에서만 썼었어 주로. 아, 그게 이제 최근 그러다가 그게 퍽 꽃을 핀 확- 게 2007년 사건이야. 그때 1심인가? 1심의 간첩단 사건. 1심의 간첩단 사건 때 민노당의 그 간부가 1심의 그 조직원인가 뭐 조직원의 친군가가 돼가지고 민노당의 주요 주요 그 정치인들의 사상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일 거야, 그게. 네. 인적사항 보고서를 간첩 조직에 넘겨줬다고. 그게 누구지? 그게 저기 사무총장인가 뭔가 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저거 제명하라고 주장을 한 거야. 네. 누구야? 저기 그 심상정 노회찬이 종북이다. 그 제명을 안 했거든. 네. 그래서 튀어나간 거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행을 했지. 하여튼 이때. 이 사람들은 비타형 종북이라는 노선이어서 김순자, 김소연 둘 다 완주할 겁니다. 어쨌거나 득표율이 미미하더라도 끝까지 돈이 완주한다. 없어서 저게 뭐야 이거 공모물을 못 찍어도 공모물이 한 장에 10원이면요. 네. 2천만 가구면 2억 들어요. 어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아마 이게 저기 그 A4 용지 흑백으로 이렇게 한 장 찍어도 한 20원 나올걸? 15원은 어쨌거나 이분들은 5억 공탁금을 내고 선거 과정에서 이런 마이크로 자기 의견을 확산하는 그리고 것만 군소 후보는 한 번은 토론회를 열어줘요, 선관위에서. 그렇죠. 네, 군소 후보. 그 마이크 값이 5억이야. 근데 이정희는 군소가 아니고 메이저로 가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은 한 번 하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들의 이념적 성향을 알리고 신념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그게 오기. 하여튼 훨씬 나아요. 그 어용 세력들보다 진중권이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 훨씬 나아. 네. 여기 진짜 훨씬 나으니까. 그리고 정보가 확실하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김순자 후보와 김소연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두 분 마무리 발언하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변희세 대표부터. 지금 그 안철수 후보 돼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이 문재인 쪽을 도울까봐 계속 이렇게 자꾸 동정심 유발하고 찬양을 하는데 안철수의 장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개혁을 못 막습니다. 네. 가장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안철수와 문재인의 노선이 확연하게 드러난 대북 노선 가지고 승부를 걸면은 아무리 장사꾼이어도 안철수 후보 토론 때 떠든 게 있어가지고 저쪽 못 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해야지 자꾸 이렇게 얄팍한 잔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면 승부를 걸어줬으면 그게 이제 좋겠다. 안철수가 되면 좀 달라. 이거 뭔 얘기야, 근데? 나랑 입장이 많이 달라. 아니, 그러면 다른 입장을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래. 그러니까 그 뭐 새누리가 됐든 혹은 나 같은 사람이 됐든 간에 나는 입장이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라는 사람을 구별하자.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 자체의 가치를 인정해 주자는 입장이야. 네. 그러니까 온건 그 안에 나는 그게 내 뭐 상상인지 내가 설레발인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친북으로 왕창 기울어서 망가진 민주당 말고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대한 세력에 대한 갈망 그 안에 그 에너지가 들어있다. 네. 문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안철수 현상의 그 에너지를 제대로 리드하거나 혹은 그걸 제대로 키워가거나 하는 실력이 없었던 거다. 그렇다면 안철수 현상, 이른바 그 에너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12월 19일부터 폭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재점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폭발할 수 있다 폭발한다죠. 아,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방송에서 저는 이제 특정한 선거 결과를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결과 이후에 야권이 대개편을 일으킬 거다라고 봐요. 아, 여권이 아니라 야권이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때 그 지진에서 다시 안철수 현상이 다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거칠게 정리를 하자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아니 난 보수 진보라는 거 그런 용어 안 써. 네.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용어예요. 아,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전에도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는 좀 얘기 좀 해야겠는데 난. 네. 그거는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다음 주에 그럼 어쨌거나 그러면 짧게 얘기해가지고 이거죠. 그러니까 안보, 북한 이런 문제에서는 강성해야 돼. 네. 대한민국 원칙을 원하는 게 20대, 그거 30대들이 다 그래요. 그건 생존의 원칙이니까. 20, 30대가 그런 면에서 강성이잖아. 네. 안보 이런 데서 북한, 한미 관계 이런 데서 강성이라고 20, 30대들이. 그럼 그걸 제외한 그거는 나머지 문제는 실용주의적 관점이죠. 네. 그러니까 일을 풀면은 풀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나는 이걸 이제 리버럴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리버럴. 예, 그러니까 온건 리버럴에 대한 요구가 있다니까요, 이게. 미국식 민주당 정도의 정치 스탠스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왼쪽 가 있죠. 왜냐면 왼쪽. 우리나라가 이상해가지고 새누리가 미국식 민주당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안철수 후보의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저희가 주시를 하고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저격 수다! 감사합니다.